네, 5,000피에 이어서 이제는 천스닥 시대입니다. 심지어 지금도 계속 신고가를 갱신해 내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요. 코스닥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죠. 미래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4년 만에 천스닥 시대인데 네. 와 지금 상승폭이 정말 대단합니다. 6% 급등 혹시 상상하셨어요? 못하셨죠? 이걸 오늘 6% 코스닥이 갈 거라고 상상한 아무도 전문가가- 상상 못했을 네.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지난주 코스닥을 좀 담긴 했는데 네. 이럴 줄 알았으면 지난주 좀 더 담을 걸 이런 생각이 와 진짜 헛웃음이 나오네, 헛웃음이.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럼 앞으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이건 네. 것 같아요. 5,000피를 갈 때 삼성전자, 현대차가 주도했잖아요. 과연 이 천스닥 시대에 누가 주도할 것인가 저희가 한번 오늘 그 키포인트 네네. 잡아볼 텐데 일단 첫 번째 후보군이 2차 전지입니다. 네.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 지금 두 자릿대 급등하면서 이 최근 보였던 상승보다 가장 강력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사실 2차 전지 제일 강한 모멘텀이 로봇이잖아요. 네네. 이 로봇 모멘텀으로 2차 전지가 코스닥을 좀 주도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주도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난주 금요일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보게 되면은 금융투자 섹터 중심으로 강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게 근데 이 매수가 결국 바스켓 매매로 들어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사실 스몰캡 쪽으로 매수하기보다는 코스닥이 이렇게 5% 넘게 오르는 건 뭐 결과론적 얘기가 될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총 상위주를 매수한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알테오젠이 앞으로 이제 코스피로 간다는 전제를 깔게 되면은 시총 상위에 뭐가 있습니까? 2차 전지하고 바이오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를 매수를 한다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2차 전지가 가야 코스닥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2차 전지의 중요도는 상당히 높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2차 전지에 로봇이 묻었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어떤 반전 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 그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섹터에 AI가 묻으면 무조건 갔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2차 전지에 로봇이 묻게 되면서 투자 심리를 어떤 극적으로 반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이 됐다라는 건 뭐 기정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가 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해 주셨는데 네. 오늘 이 두 자릿대 급등 자리에서 음. 좀 손이 안 나가실 수도 있는데 네, 그럼에도 맞아요. 불구하고 네네. 지금 이 자리에서 추격 매수라도 해서 포트에 담아야 하는 그런 실적인가요?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요? 왜냐하면은 그 주말 동안 이제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 여기서 이제 코스닥 3천을 얘기했잖아요. 네. 진짜로 만약에 3천을 가게 된다면 지금 이제 1000포인트 넘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상승의 초입일 가능성도 배제를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4000포인트는 갈 거라 생각했는데 네. 5000이 갈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갔잖아요. 네. 근데 제가 왜 4천은 갈 거라고 생각했냐면은 소위 말하는 진보 정부 때 새로운 지수 때 영역으로 업그레이드는 맞나요? 점핑을 했거든요. 예를 들게 되면은 김대중 정부 때 다시 한번 1000포인트가 갔고 노무현 정부 때 2000포인트 갔고 문재인 정부 때 3000포인트 갔고 근데 이재명 정부 때 4천은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5천은 상상도 못 했거든요. 근데 상상도 못한 지수가 도달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코스닥 3000을 얘기한다라는 건 코스닥 3천이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제를 깔고 증시를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5,000포인트가 너무 빨리 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다음을 준비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코스닥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지난주부터 2차 전지에 대한 뷰를 여쭤보면 다 2차 전지 좋다. 삼성 SDI 사라. 이렇게 그쵸?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에 갈 건데 왜 삼성 SDI 사요? 에코프로를 사는 게 낫지 않나요? 라고 여쭤봤었어요. 네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이제 조금 더 실적이 좀 더 잘 찍히고 탄탄한 기업이 삼성 SDI이기 때문에 셀을 보세요라고 하셨는데 오늘 주가를 보니까 에코프로 형제를 역시나 살 걸 그랬나 싶은 거예요. 셀과 이 에코프로 형제의 매력도를 비교했을 때는 이사님 생각은 어때요? 어떤 쪽이 조금 더 우위예요? 일단은 이제 좀 더 이제 모멘텀이 될 만한 게 더 많다라는 점을 보게 되면 에코프로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시간 나와서 2차전지 이제 질문하시면 항상 말씀드렸던 것들이 핵심 광물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양극재 기업을 봐야 된다고 계속 언급을 드렸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언급드린 것을 기반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게 된다라면은, 자, 지금 2차 전지에 로봇이 묻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로봇의 2차 전지가 채택이 되게 되면서 전기차 캐즘이 극복이 될 거란 그런 기반이 깔리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리고 삼성 SDI가 가는 이유가 아시겠지만은 지금 최근에 로봇 섹터 같은 경우 로봇의 어떤 모멘텀은 현대차가 이끌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현대차 쪽으로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고 전고체 배터리를 공동으로 이제 개발하고 있는 삼성 SDI가 강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강했던 부분들인데, 그래서 단순히 로봇만 보게 된다라면은 뭐 셀 3사 보는 게 맞겠지만은 결국 중요한 건 이 AI의 죄송합니다. 2차 전지에 로봇이 묻게 되면서 어느 쪽의 수익성이 더 좋아질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해석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자,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지금 인플레이션과 맞물리게 게 되면서 핵심 광물에 대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리튬 가격은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거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현상 때문에 리튬뿐만 아니라 코발트라든지 니켈이라든지 이런 핵심 광물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핵심 광물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는 것에 대한 어떤 공급적인 요인, 요게 가격으로 반영되는 게 결국 양극재 업체들이거든요. 그리고 전방으로 봤을 때 뭐 전기차 캐즘이 있긴 하지만 아직 완전히 해소가 된 건 아니지만 작년에 ESS 그리고 로봇 쪽으로 공급이 늘어나게 된다라면은 셀 3사 쪽으로 이제 셀 3사 쪽에 어떤 수요가 증가하는 부분들이 양극재 기업들 쪽으로 좀 더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물론 셀 3사 같은 경우도 수익성이 좋아지겠지만은 수익성이 어디부터 어느 기업들 어느 섹터부터 좋아지느냐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양극재 기업을 포함한 이제 핵심 광물 기업들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리튬 관련 기업들이 더 급등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가 급등한 이유가 일단 거기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네. 에코프로 그룹주가 조금 더 투자 매력도가 높다라는 네, 거죠. 지금 더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하신 거고요. 네네. 근데 네. 오늘 많이 오른 것 같지만은 오늘만 볼 게 아니라 에코프로 비움도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오늘 이제 작년 10월달 고점을 맞아요. 뚫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따라가야 돼요. 네, 이럴 때는 따라가야 돼요. 맞아요. 전 고민하시면은 내일 저기 혹시 조정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때 가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혹시 2차 전지에 관심 있다라면은 일단 발 정도는 들어놓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혹시 코스닥 안에서 에코프로 그룹주 말고도 또 눈여겨보시는 그 종목군이 있는지 궁금한데, 사실 네. 지난주에 강했던 테마가 전고체거든요. 전고체 이외에도 뭐 폐배터리도 오늘 또 기사 나왔었고, 네네. 뭐 여러 가지 2차 전지 안에 다양한 테마군들이 있잖아요. 이 안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보시는 쪽이 어디예요? 일단은 소외되지 말자. 그러니까 2차 전지가 가니까 2차 전지를 매수해야 되잖아요. 근데 2차 전지에서 이상 엉뚱한 정보 사가지고 소외가 되면 안 되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ETF, 2차 전지 산업 레버리지. 저는 개인적으로 공격적인 걸 좋아해서 일단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레버리지 좀 위험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 또 있습니다. 2차 전지 핵심 광물 탑10이라는 또 ETF가 있거든요. 이게 타이거일 겁니다. 요거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전고체가 정말 핫하잖아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ETF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2차 전지가 가는데 2차 전지를 매수해서 이 상승에 동참하고 싶다. 소외가 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신 분들은 ETF 무조건 보십시오. ETF도 지금 많이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ETF의 포스코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약간 좀 발목이 잡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이 상승하게 되면서 아마 비중 조절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2차 전지 ETF 보시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삼성 SDI가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이제 그 삼성 SDI 쪽으로 수산화 리튬을 공급하고 있는 이슈가 있는 강원 에너지라든지 그리고 MOT라든지 이런 것들 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보실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소재 쪽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장비는 아직 아니에요. 그래요. 장비는 아직 아니고 그 소재 쪽으로 일단 먼저 보시라라고 말씀드릴게요. 2차 전지 지금 접근 가능하다. 근데 장비보단 소재가 좀 더 매력적이다라고 말씀 주셨고, 그런 흐름이 지난주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2차 전지 알아봤고 많은 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로봇입니다. 과연 로봇이 2026년도도 코스닥을 이끌어 줄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사실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작년부터.
올해부터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종목도 있긴 합니다만 벌써 몇백 %가 이미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더 여력이 있을까가 사실은 의심이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오늘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신고가, 뭐 상한가 같죠. 유일 로보틱스도 상한가 같죠. 이렇게 굵직한 종목들이 다 상한가를 가버리니까 로봇이 아직 더 여력이 남아있나 보다라는 생각은 네네. 들어요. 이사님 생각도 그러세요? 사실 오늘 아침 쪽에 로봇이 좀 큰 폭의 하락이 나올 때 좀 쉬어가나 싶었는데 또 낙폭을 다 땡겼어요. 어떻게 이렇게 탄력이 좋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순환매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네. 정말 이게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이 솔직히 말씀 좀 들어요. 그러니까 아침 쪽에 2차 전지하고 이쪽으로 훅 가면서 로봇이 조정을 받았거든요. 분명히 장 초반에 그랬거든요. 근데 또 개장하고 또 1시간 지나고 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강했던 로봇 있잖아요. 휴림 로봇, 협진 같은 것들. 그러니까 1월달 들어서 강했던 종목들. 이쪽의 상승이 또 낙폭을 다 회복시켜오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정말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 로봇을 어떻게 되나 해서 살짝 고민이 되는데 일단은 오늘은 일단 지켜보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 오늘 이후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2월 달에 가서도 이 로봇이 계속 갈 거냐가 좀 관건이거든요. 1월 달 그 증시 캘린더 해가지고 날마다 이제 하루하루 그날 있잖아요. 오늘 섹터 한번 체크해 보세요. 로봇이 첫째 주, 둘째 주는 로봇이 다 있었습니다. 다 있었는데 중요한 건 2월 달에 넘어가서도 이런 흐름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로봇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2월 달에도 주도주가 될 건가 안 될 건가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로봇에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잠시 관망을 하시고 2월 달 가서 시세가 나오게 된다면 그때 쫓아가셔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로봇이 안 좋다가 아니라 타이밍상 한 번 정도는 이제 템포 조절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지금 로봇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관망 이렇게 네. 좀 말씀드릴게요. 작년에도 그랬어요. 로봇이 1월 달에 막 이렇게 랠리를 펼치다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쉬어갔거든요. 그러다 연말에 움직이기 시작했던 그러다가 건데 8월 마지막 주 후반에 노란 맞아요. 봉투 나오면서 달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로봇주가 1월을 넘겨서 2월까지도 랠리를 펼칠 수 있을 것인가는 저희가 조금 더 지켜보자 이런 말씀을 이사님이 좀 주신 것 같고요. 그런데 궁금한 건 사실 네. 로봇이 이렇게 잘 가는 건 현대차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근데 현대차 플러스 현대차 로봇 밸류체인 다 지금 쉬어가는데 네. 왜 쉬는 걸까? 현대차 같은 경우 지금 59만 5천 원 터치하고 오늘 3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50만 원 초반까지 밀려나고 있거든요. 네네. 왜 그런 거예요?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단문 현대차만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대형주를 보게 되면 하이스도 마찬가지. 물론 하이스는 다른 이유가 있긴 하지만은 하이스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 마찬가지고 좀 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코스닥 사이드가 걸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코스닥 쪽으로 수급 이동이 좀 발생이 돼서 저는 이런 현상이 나온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지금은 어떤 수급의 논리, 시장 순환매의 논리 이런 쪽으로 이제 바라보면서 해석을 해야 현대차가 왜 이렇게 약하지? 라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현대차의 약세는 단순히 시장 순환매 영향이다라고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대로 현대차 관련된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현재 시작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조금 있잖아요. 느긋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느긋하게 본다라는 것들이 굳이 우리가 퍼스트 무버가 돼서 이제 조정 나네 바로 매수해야지 이게 아니라 혹시라도 이제 지난주 금요일 오늘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코스닥 쪽 분위기가 완전히 가버리게 된다라면은 일단 코스닥 쪽으로 바라봐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현대차 관련된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조금 이제 일시적으로 관망을 하자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그럼 로봇 안에서 전체 탑픽 딱 하나만 빠르게 골라주세요. 이게 전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씀드리면 지금 상한가인데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로봇 제조 기업들도 봐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꾸준히 말씀드렸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행정명 서명, 요거에 대한 기대감들. 그러니까 행정명 서명을 하게 되면은 로봇 산업, 그러니까 로봇 제조가 또 이슈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주목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저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8월부터 20만 원대에서 지금 70만 원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100만 원 갈 수 있을까요? 기대해 볼게요. 자, 제약바이오입니다.
또 다른 코스닥의 주인공이죠. 일단 제약바이오가 알테오젠 때문에 굉장히 이 투심이 네네. 많이 훼손됐었는데 와 지금 일주일도 안 돼서 이렇게 극복을 한다고요? 일단 ABL 바이오가 가장 좀 유력하게 제약바이오를 주도를 해주고 있죠. 그랩바디뿐만이 아니라 지금 플랫폼주 낙폭 너무 과대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네. 있습니다. 좀 기회가 있는 종목이 있는지 한번 찾아볼 텐데요. 일단 본격적으로 제약바이오는 상승 시작한 건가요? 이거는 그 우리가 방송 초반에 했던 질문 있잖아요. 그 질문에서 했던 대답에서 이미 충분히 이제 또 대답이 된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스닥이 가게 된다라면은 네. 지금 이제 그 첫 번째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2차전지하고 바이오 쪽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난주에는 2차 전지하고 바이오하고 조금 수급 싸움이 네, 있었잖아요. 네, 네. 근데 오늘은 다 같이 가네요. 이건 그러니까요.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지난주까지만 해도 좀 안 가는 것 같아 좀 쉬어야 되나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또 가버리니까. 헷갈리니까 너무 헷갈려요, 수급이.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순환매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쉬었다가 좀 쉬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바로 또 가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 뭐 또 네가 틀렸구나라고 말씀하셔도 어쩔 수 없는 게 저는 시장 상황에 따라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퍼스트 무버가 아니라 패스트 팔로워가 되자고 말씀드리는 부분들이잖아요. 안 좋게 봤다고 하더라도 시장 흐름에서 간다라면은 투자의 의견을 관점을 저는 빨리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이오가 가는 이유는 딴 거 없어요. 코스닥이 가니까 간다. 아, 네. 그러면 그동안 좀 많이 빠졌던 플랫폼주 위주로 좀 봐야 되는지 아니면 그나마 좀 잘 버텨줬던 비만 치료제 봐야 되는지 궁금한데 네네. 혹시 제약바이오 안에서 또 되게 좋게 보시는 종목 있어요? 이거는 일단 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비만 치료제든 플랫폼이든 가리지 말고 시총 상위에 있다라면 관심 가지라. 아, 그냥 코스닥 지수가 갈 거니까? 네. 왜냐하면은 지금 금융투자 섹터에서 자금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금들이 결국 어디로 매수하겠습니까? 아무래도 큰 쪽으로 가지 않을까요? 근데 알테오젠이 이제 코스피로 이사 가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ABL 바이오 봐야 돼요? 그렇죠. 근데 오늘 20% 이것도 추격 매수예요? 이것도 정보 좀 돌파잖아요. 야, 네. 어려운데요?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시장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는 놈만 계속 가요. 자, 그건 맞아요. 중반까지 현대차 보세요. 기회 안 주고 계속 가잖아요. 네. 작년에 삼성전자 계속 가네? 또 가네? 또 가네? 놓치신 분들 많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된다는 거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시장이 그런 걸 어떡하냐라는 핑계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작정 달려드지 마시고 방금 말씀드린 ABL 바이오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2차전지에서 에코프로 BM처럼 정보 좀 돌파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래도 한번 이제 발은 담그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든 2차전지든 코스닥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들은 가리지 말고 관심 있게 지켜보고 또 포트에도 담자라는 네. 전략을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3대장이 에코프로, 레인보 로보틱스, ABL 바이오 이렇게 해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반도체도 한번 체크해 봐야겠죠. 일단 저희 이번 주 목요일 29일에 네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동시에 실적을 발표한다라고 네네. 하는데 이게 실적 발표한다고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양 종목의 주가 상승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실적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중요한 게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보다 5,000포인트가 너무 빨리 갔고 삼성전자 15만이 너무 좀 빨리 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빨리 간 게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볼게요. 삼성전자 영업이 20조가 나올까라는 게 이번 달 와서 얘기가 나왔나요? 아니죠. 작년 노무라도 그렇고 몇몇 외국의 아이비들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영업이 20조가 넘을 거라는 얘기가 작년부터 나왔었거든요. 제가 왜 작년을 말씀드리냐면은 자 삼성전자 20조가 넘을 거라는 부분들 그리고 삼성전자 올해 영업이익이 133조가 될 거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공급망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1월 달부터 나온 게 아니잖아요. 작년부터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고민을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보다 5,000포인트가 빨리 갔고 삼성전자가 15만이 생각보다 빨리 갔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이 이슈들이 일정 부분 좀 많이 반영된 게 아닌가? 라는 그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올해 반도체가 안 좋다는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안 나온다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좋은 부분이 있는데 그 좋은 부분들이 이제부터 반영이 될 건가? 작년부터 반영이 되어 왔느냐? 여기에 대한 고민을 분명히 해봐야 된다는 거죠. 과거에 2021년도 같은 경우도 2차전지가 2022년까지 실적이 좋았었거든요.
근데 2000년이 어떻게 됐습니까? 2021년 6월달 기점으로 주가가 밀렸잖아요. 근데 2022년까지 실적이 좋았었지만은 2021년도 6월달부터 밀린 이유가 뭘까요? 앞으로 좋은 것에 대한 부분들이 2021년도 6월달까지 2차전지가 급등이 나오게 되면서 반영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런 고민을 지금 안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린다라고 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29일 실적 잘 나올 겁니다. 잘 나올 건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아마 반응이 없을 가능성도 배제는 못하죠. 근데 오늘 삼성전자가 그 HBM4 이제 공급 네네. 본격화한다라는 기사가 네네. 나왔잖아요. 그 기사 때문에 그래도 하이닉스보다는 지금 주가가 선방을 해주는 건가요? 그런 거라면 앞으로 만약에 반도체가 이 쉬어감을 끝내고 다시 반등을 시작했을 때 네. 삼성전자가 조금 더 탄력적인 당연히 모습을 유리하죠. 아, 네, 그래요? 맞아요. 당연히 유리하죠. 그러면 소부장도 삼성 밸류체인 쪽으로 가야 네. 될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네. 하이닉스가 그동안 삼성전자 대비해서 강했던 이유가 뭡니까? HBM 독점이었잖아요. 그죠? 독점에서 이제 과정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HBM4는 삼성전자 앞섰잖아요. 네. 당연히 삼성전자를 봐야죠. 그러면 소부장 안에서 1등은요? 서원에서 1등은 네. 일단 제가 항상 말씀드린 종목도 있잖아요. 원희가입, 베스테스, PSK. 계속. 예, 이쪽 똑같아요. 보시고 최근에 와서 말씀드린 게 한손케미칼하고 SNS하고 이런 것들하고 그리고 또 실수 안 할게요. YC하고. 맞아. 네. 원익 IPS, 네. PSK, 테스 테스.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은 거의 뭐 삼형제처럼 네. 세트로 매번 말씀을 주시는데 챙겨봐야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스테이블 코인 짧게 네. 볼게요. 자, 일단 정부 정책에 의해서 기대감에 치솟았던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인데요. 이들 종목 단기로 볼까요? 그쵸. 오늘 아침에 떴다가 다시 또 깔아놓는 모습인데 스테이블코인 같은 경우 일단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가지고 코스닥 3,000포인트 보인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이 얘기 자체를 봤을 때 이거를 그냥 흘려버린 게 맞나요? 아니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6월달 이후에 쉬었던 AI하고 스테이블코인 같은 경우는 이번 코스닥 3,000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같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스테이블코인 같은 경우도 리스트업은 분명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뭐 탑픽 하나 혹시 짧게? 탑픽은 일단은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하고 다나라고 플랫폼 관련된 종목들. 알겠습니다. 스테이블코인 탑픽까지 얻어봤고요. 미래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와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